안녕하십니까. 저희 류마티스 내과 구본산이고요. 이 골드링 캠페인이라고 해서 지금 9년째예요. 저희 병원은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 손 아픈 거 이런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알아내서 빨리 치료하면 훨씬 더 경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좀 환자분들이 일단은 본인의 병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골드링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강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아마 들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작년하고 올해 2번째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요번에 올해 강의 주제는 아침마다 뻣뻣해요입니다. 이게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이 보통 느끼시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움직이다 보면 다 풀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드시면 다 오시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류마티스 관절염, 두 번째 시간은 통풍,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관절염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게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골드링 캠페인이고요. 확실하게 병이 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제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위아래 뼈와 뼈 사이에 이게 연골이라는 게 있어서 연골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생겨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통풍이라든가 이런 관절염이 생기면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자극이 가해지면은 결국엔 연골이 없어지면서 좀 관절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아프고 하는 질환들이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에 생기는 염증. 관절은 굉장히 많죠. 이게 다 동그라미 친 게 다 우리 몸의 관절입니다. 여기도 관절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턱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관절에서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00여 가지의 류마티스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의사들이 그런 걸 구분하고, 같은 관절염이라도 이게 치료 방법들도 다 틀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절염이 있으면 오시면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인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치료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 일단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이 나거나 발적, 그러니까 빨갛게 된다는 거죠. 붓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잘 안 움직이거나, 강직이라는 건 아예 굳어가지고 이게 굽혀지질 않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병인지 알아야지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은 이렇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환자분들이 골관절염하고 통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이런 병들은 한번 걸리면 좀 예후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질환을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꼭 알아셔야 되는 거는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면역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오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주된 증상은 관절염이지만 관절염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침입해온 나쁜 균을 공격해서 자신을 지키는 백혈구가 본인의 관절을 공격해서 생긴다. 뭐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쓰긴 한 건데 결국에는 좋은 일을 해야 될 내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오히려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절의 손상과 변형이 생기고 다른 관절에도 장기에도 침범을 하게 됩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도 뭐 일으킬 수 있나요? 근데 충분히 스트레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30에서 50대, 60대까지 전 연령에 분포하지만 중년 이후가 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뻣뻣하게 굳어요. 그리고 관절이 붓고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관절이 뜨끈뜨끈하네요. 뭐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게 다 굽혀지지도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통통하게 부어오른 거 보시죠?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에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야지 저희가 치료를 이렇게까지 안 되게 좀 치료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하면은 뭐 다들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면 이건 정상 환자분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관절 사이사이에 연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보이는데 관절염 환자분들 이렇게 관절 사이사이가 지금 다 없어졌죠? 지금 관절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연골이 있다고 그랬죠? 연골들이 다 파괴돼가지고 다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완전히 다 변형이 오죠. 여기 아예 뼈들이 다 어긋나 있죠. 이게 좀 심하면 이렇게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관절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신에 다 올 수가 있거든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간질성 폐렴, 눈에도 올 수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많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 저 외래 보시면 항상 혈압 재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저 보기 전에 혈압 재시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전신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혈압이라도 일단 보면서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꼭 해주세요. 진단을 하려면은 역시 이제 류마티스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도 들어보고 신체 검사도 관절도 다 만져보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냥 관절이 하나만 부었다고 저희가 그거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진단 기준은 뭐 이렇게도 있지만 이거가 더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보고 이게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한지는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충 보시면은 아침에 많이 뻣뻣하면서 관절염도 손에 많이 생기고 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 엑스레이에서 아까 같이 다 망가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관절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관절염에 있는 관절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가깝고요. 염증 수치도 보고 그리고 뭐 류마티스 인자 이런 피 검사도 보고 그리고 증상 기간 굉장히 오래 아프셨는지 뭐 바로 어제 그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관절염이 지속이 되면은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검사를 합니다. 자, 관절이 부었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도저히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관절통이 그냥 며칠 있으면 없어지던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걷기가 힘든다든지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 관절을 만져보니까 오른쪽이 더 따뜻하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체중도 한 몇 달 사이에 3, 4kg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관절염 아니더라도 뭐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통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은 이것도 만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손가락이 다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이 많긴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그리고 혈액 검사에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다 하고 종합적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골관절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환자가 아닌 분들이 건강검진을 가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 인자가 정상인들도 한 5에서 10%는 양성이 나올 수 있고요. 나이 드실수록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양성인 경우가 꼭 많기 때문에 이게 양성이라고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성이 나오면은 류마티스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괜히 이게 양성이면 벌써부터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오는데 뭐 걱정도 덜어드리고 할 겸 오셔가지고 좀 진료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뭐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좀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더라도 좀 안심할 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 오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